안녕하세요. 책 읽는 기획자 엉클잭입니다. 저는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혼자 읽기에는 아까운 책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짬짬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100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명밖에 못 모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시력을 갖게 된다면, 실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이 끔찍한 상상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게 해주는 소설이 있어 오늘은 그 소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주제 사라마구는 포르투갈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2년생인 작가는 1960년대 40이 넘은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눈먼 자들의 도시는 1995년작으로 출신이 훨씬 넘은 시점에 쓰여진 소설로서 굉장히 놀라운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버전은 100세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국내에서는 100세 이상 인쇄가 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컨텐츠는 굉장히 뒷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이 책의 스토리를 짤막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명은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급기야 이제 정부에서는 이 실명한 사람들을 폐병원에 격리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병원에 격리된 자들이 모이면서 소설의 주요 인물들이 모이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안과 의사의 아내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폐병원에서 실명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명한 사람들과 단 한 명의 실명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폐병원을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실명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원초적인 욕망, 무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실명이라는 것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이기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잘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인지되는 건 아닌가, 인식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읽는 내내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실명한 자들이 작가를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작가는 글을 쓰게 됩니다. 종이를 접어서 줄을 만들고 볼펜을 쥐어서 때로는 줄이 겹쳐서 쓰여지더라도 이 실명의 상태에서 글을 적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주제 사라마구에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능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명된 사회가 되더라도 나는 한 자루의 볼펜을 쥐고 글을 쓰겠다라는 작가의 의지가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작가의 책을 이 한 권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이 작가의 특징은 이런 대화에 대해서도 줄바꿈이나 따옴표, 심지어 물음표나 느낌표 이런 문장 부호도 전혀 쓰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문학적 장치가 마치 제가 실명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 마치 점자 책을 읽듯이 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실명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실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물론 신체적인 실명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공포 이런 것들도 주고 있겠지만 사회가 실명했을 때, 사회가 기능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명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심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만을 다루고 있는 것들은 아닌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전염병이 다 스치고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시력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을 봐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또 다른 이 책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원초적이었고 무질서적인 상태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시력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작가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따뜻한 마음을 놓지 않는 부분도 이 책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주제 사람하고의 문학은 마술적 리얼리즘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나 노벨 문학상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시각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적인 세상 속에서 실명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즐거운 독서 생활 되세요.